정답 일단 29번이고 28번 정답 5번 아니에요. 아니 저 이거 28번은 4번 아니에요? 28번 4번이에요. 자, 이유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1번 고른 사람 내가 좀 많이 봤는데 1번이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몇 번이랑 몇 번 싸움이냐면 어법에서 지금 1번이랑 4번 싸움이에요. 사실은 혹시 그 밖에 다른 번호 고른 사람 몇 번 골랐죠? 저 3번 3번이요? 제가 계산은 없었지만 해설을 할게요. 혹시 또 있나요? 나는 다른 번호 골랐다.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내가 1번이랑 4번을 얘기하냐면은 너네가 내신을 좀 버렸던 아이들이라면 이거 모를 거야.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라는 수거를 몰라요. 내신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학교. 참고로 4월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수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막 물어봅니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거예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체크하세요. 수능에서 못 볼 겁니다. 근데 왜 외우냐고요? 4월이나 3월에서 많이 나옵니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자, 이게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주 보지는 못할 텐데 이런 수거입니다. 선생님 그럼 병렬 구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그냥 동사 구입니다. 이게 통째로가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이 통째로가 동사 구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이 예상 바뀐데 우와, 분사 구문이네요. 그렇죠? Faced with a group of spear wielding adversaries. 자, 우리 분사 구문에서 포인트는 1위로 시작했다는 건 이제 과거 분사 구문인데 생략된 주어가 누군지 다음 문장에 볼까요? We needed to know. 자, 그러면 지금 주어가 생략된 주어가 누구야, 얘들아? 그럼 우리가 be faced with. 자, 여기 we랑 faced 사이에 뭐가 또 생략된 거죠, 여러분? being이 생략된 거죠? 그럼 이 문장은 원래 무슨 태였다라는 거야?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직면되었을 때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직면되었을 때 그럼 face가 만약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만약에 얘가 ing가 정답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나와야 돼. 자, 일단 이거 지우고 봐봐. 자, 이거는 이제 1번이었죠. 3번 같은 경우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face가 타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타동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 주어 다음에 face가 나오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이 모양이거나 아니면 수동태 형태로 be faced 어디에 직면되다. 우리 비슷한 수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faced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수거.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뭐 있어? C로 시작하는 거. be confronted with라는 수거가 뭐야? 어디에 직면되어지다. be faced with도 어디에 직면되어지다. 자,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 주어 지우고 분사구문 비동사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지금? being이 대해 생략됐고 남은 게 뭐야 이제? faced with. 틀린 거 없죠? 그러니까 3번은 아무튼 이해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주는 거야. 왜 주는 건 줄 알아? 문장 성분 분석만 할 줄 알면 돼. 자타동사만 잘 구별하면은 모의고사에서 주는 문제야. 무조건 맞춰야 돼. 근데 왜 어려웠냐면요. 3번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얘랑요. 4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는 앞쪽 부분은 어법만으로 풀리게끔 설계가 주로 되어 있고 뒤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해석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제대로 풀리게끔 해놨거든요. 자, 저는 지금 맞춘 사람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양, 얘가 왜 정답이죠? 확실하지 않아. 네? 나머지가 다 맞았다고요? 그것도 그렇고
자, 지금 우리 that을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자, 여기 맥락 한번 잘 분석해 볼게요. 보세요. When we saw two trees. 자, 먼저 끊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두 개의 나무들을 보았을 때 We needed to know.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동사죠. 즉각적으로. 그러면 know의 목적어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아는 것의 대상인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대시 나왔어.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야. 접속사, 관계사, 대명사. 그쵸? 그러면 얘는 선생님 근데요 선행사가 없네요. 관계사 아니죠. 자, instantly는 부사기 때문에 대신 관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접속사 아니면 뭐가 돼? 지시대명사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that 다음에 뭐가 빠졌어? 주어가 없네? 만약에 대시 접속사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that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대명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자,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명사라면은 앞에 있는 단수를 받아주는 걸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두 개의 나무들을 보았을 때.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두 개의 나무들을 보았을 때라고 했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만약에 앞에 있는 trees를 받아주는 표현이라면 그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Those had more fruit.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명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안 되네. 그럼 우리가 아는 대세 범주에서는 얘가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맥락상. 근데 이제 해석을 다 해야 얘가 정확하게 뭐라는 걸 인식할 수 있냐면 which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 수를 정확하게 세는 것보다 어림짐작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게, 비율을 추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글이야. 너네가 내가 보내줬던 자습서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간은 수를 갖다가 생존을 위해서 비율을 빨리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거 뭐야? 예시 문장이지. 우리가 두 그루의 나무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뭘 알 필요가 있어. 즉각적으로 어떤 나무가, 자, 이 위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어떤 나무가 더 많은 과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맥락상 대신 어법상 안 되는 거고 맥락상 위치를 골라주셔야 돼요. 라고 알고 풀었다면 잘한 겁니다. 아니 모르고 풀었다면은 찍은 겁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필기 다 하고. 자, 필기 다 하세요. 지워도 되죠? 자, 29번입니다. (29번) 같은 경우는 A번에 보시면 consistent랑 inconsistent가 나오는데 일관성이 있는, 일관성이 없는. 29번 같은 경우는 은근히 어려운 유형. 혹시 다 맞췄나요? 다 맞추셨어요? 틀린 것만 쏙쏙 골라내요? 다 맞췄네? 어떡하냐, 틀린 사람? 불안해야 돼. 잠깐만요. 얘는 이 문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A번. A번은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 잘 보자. 가설은 도구다. 자, 지금 우리는 가설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글의 소재는 가설입니다. 소재는 가설. 가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도구라고 표현했죠. 지금 a tool. 자, 흰색으로 체크할게요. Which can cause trouble if not used properly. 자,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도구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면 가설이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뒤에 뒷받침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we must be ready to. 여기 나왔잖아요. must be. 글쓴이의 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지. 우린 준비할 필요가 있어. abandon or modify our hypothesis. 뭐 할 준비를 해야 되니? 우리의 가설을 수정하거나 버릴 준비를 해줘야 된다. As soon as it is shown. 자, 뭐 하자마자? 우리 as soon as라는 표현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로 보여지자마자 당연히 야 사실이랑 일관성이 있는데 버려야 돼? 사실이랑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자마자야. 사실과 일관성이 없다. 여기서 팩트라고 하는 거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팩트는 근거와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여지자마자 가설을 버려야만 한다. 그럼 글쓴이의 요지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하거나 버려야 돼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가설을 버려야 된다는 주장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요지가 앞에 나왔잖아. 그래서 요지가 앞에 나오면 우리 글의 구조 방식에 따르면 주제나 요지가 앞에 나오면 뒤에는 전부 다 뒷받침이나 설명 문장이라고. 그럼 니네 이 뒤의 맥락을 뭐로 생각하고 애초에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이 요지의 관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걸 뒷받침하는 맥락으로서 뒤의 내용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볼까? This is not as easy as it sounds.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쉽지 않다. 들리는 것만큼. 자, 그럼 쉽지 않은 이유가 또 나와야 되지? When delighted. 자, 우리 when 다음에 pp가 나오면은 뭐뭐 되어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기뻐할 때. 어떤 방식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기뻐해요? One's beautiful idea offers promise of further advances. 자, 우리 영화의 장면, 유레카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가 미쳐 날뛰는 장면. 그러면 한 사람의 멋진 아이디어가 뭐의 장래를 제공합니까? promise라는 건 보장이거든. 추가적인 발전의 약속을 제공하는 방식 때문에 기뻐할 때 내 발견 때문에 미쳐 날뛰는 거야. 기뻐서. 그럴 때 tempting, 뭐뭐 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tempting. 뭐 하기가 쉽대요? 드디어 나왔네요. 관찰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overlook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하다, 간과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관찰이에요? That doesn't fit into the pattern of. 그러면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패턴과 부합하지 않는 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아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관찰을 무시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뒤에도 or 그럼 얘는 주어 1번이네. To try to explain it away. 설명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야. away라고 하는 건 없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 그것을 해명하여 날려버리려고 하기가 쉽다. 벌써 눈 감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우리의 발견에 기뻐하다 보니 우리의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관찰을 갖다가 무시하기 쉽고 그것을 설명하여 없애버리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뭐의 근거야? 쉽지 않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뒤의 내용 자체가? 자, 그러니까 it is not at all rare. not at all 같은 경우는 전혀 뭐뭐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전혀 드물지 않다. 여기서 for investigators 의미상이 주어져. To adhere to their broken hypothesis. 그들의 잘못된 가설에 고수하기가 항상 드문 것은 아니다. 흔한 일이다. 흔한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분사구문이 나오죠. 컴마 다음에 turning. 여기가 아마 해석이 좀 잘 안 됐을 텐데 turning a blind eye to contrary evidence. 니네가 수능 특강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수특에서 자주 나왔던 표현이야. blind eye라고 하는 거는 이 눈을 감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럼 turning a blind eye to contrary evidence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뭐에? 반박하는 근거에 눈을 감으면서 이런 뜻이거든. 그럼 모른 척하면서라는 뜻이잖아 지금.
and not altogether unknown for them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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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여기 좀 어렵죠? 정민아 여기 not은 해석 어떻게 하니? 졸리면 이제 시킬 거야. 지금 방송 나와. 참고하세요. 지금 방송 중이야. 촬영 중이에요. 촬영.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시지?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나 모의고사 해설할 때 원래 필기 잘 안 합니다. 필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마스크도 썼어. 아 평상시에도 쓰지 얘들아. 그치? not 뭡니까 이거? Not altogether unknown. 완전히 unknown. 알려지지 않는데요. 자 근데 not이 생략 부분이거든. 뭐를 생략한 거죠? Turning a blind eye to contrary evidence and not altogether unknown for them to deliberately suppress contrary results. 자 지금 일단은 병렬 구조를 잘 봐줘야 되는데 앞에 문장의 주어가 누구였니? 자 이거 컴마죠? 지금 컴마 보이세요 지금? 그럼 얘는 어디랑 병렬이겠어? 앞에랑 병렬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It is not altogether unknow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쓰인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쓰인 거고. 그다음 이 자리는 무슨 주어야? 역시 진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들이는 누구야?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 의도적으로고 얘는 의도치 않게 상반되는 결과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상반되는 결과를 반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박하는 것은 not altogether unknown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야?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랑 대칭되는 거야? 이거지. Not at all rare. 니네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게 핵심이었어. 거의 다 B에서 걸러졌을걸? B가 해석이 안 돼서 걸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뭔 말인지 몰라서 걸러진 게 아니라 니네가 변별당한 게 아니라 이게 안 보여서 걸러진 거라고. 야, altogether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란 뜻이야. 그럼 not altogether도 뭐가 되는 거야? 부분 부정이야.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너네가 여기 and not 사이에 it is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해서 틀렸을 거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의도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거는 맥락이 같잖아요. 어떤 맥락이야? 냅둬. 자 여기 보세요. Turning a blind eye. 그 다음에 앞에 했던 overlook an observation. 일부러 무시하는 거라고. 일부러 무시하는 겁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거라고 우리가 좀 봐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왜 B가 deliberately인지. 자 이제 그 다음 내려가서 마무리 해볼게요. 이제 뒤에는 오히려 쉬워요. If the experimental results or observations are definitely opposed to the hypothesis or if they necessitate overly complicated or improbable subsidiary hypothesis to accommodate them. 자, 구문이 미쳤네. 만약 실험 결과물이 또는 관찰들이 완전히 be opposed to라는 표현은 상반된다면 이런 뜻이죠. 가설과 상반된다면 만약 그들이 뭘 요구한다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improbable 증명할 수 없는 하위 가설들을 필요로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위 가설들을 필요로 한다면 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대요? has to defend, discard. 얘는 방어하다, discard는 버리다. The idea with as few regrets as possible. 자, 이 문장은 어디랑 맥락이 같냐면은 뒷문장이랑 맥락이 같은 거야. 봐봐. 뭐뭐 하기가 더 쉽대요. 가주어 진주어가 또 쓰였죠. To drop the old hypothesis. 옛날 가설을 갖다 버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 새로운 가설을 발견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The feeling of disappointment. 실망감의 감정은 너무 빨리 사라질 거래. 그 얘기는 가설을 버리기 쉬운 상황을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if부터 여기까지는 가설을 버리기가 쉬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실험 결과가 너무 상반되거나 너무 증명하기 어렵고 복잡한 하위 가설을 요구해. 그럼 죄책감이 있어 없어? 버리는데 내 가설을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지구는 네모다. 반박되는 가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다 깨지 않으면 내 주장은 개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다는 거야. 내 가설을 쉽게. 그러니까 one has to discard the idea. 자, 그럼 이 글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자, 얘가 뭐를 갖다가 앞에 봐야지. 자, 얘가 if부터 여기까지, if부터 vanish까지가 뭐를 강화해 주냐면은 여기 부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앞까지를 우리가 A 단락이라고 하고 if부터 여기까지를 B 단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B 단락은 어떤 상황이야? 쉬운 상황이죠. 얘는 어떤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보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리는 것만큼은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뒷부분도 뭐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쉽지 않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혹시 무슨 말 제가 전달하는지 이해 가세요? 근데 이런 지문 패턴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수능 특강보다는 어때? 덜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야 니네가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할지 니네가 상상조차 했겠냐고. 그리고 이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니네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EBS에서는 아직까지 너네가 이 모의고사가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글의 구조는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10가지 구조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구조지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31번 가겠습니다. 32번인가요? 틀린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저 32번 틀린 사람. 31번. 오. 32번 괜찮았네? 31번이 어려웠군요. 자, 그럼 33번으로 보십시오. 자, 33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오. 딱 걸렸네. 33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되게 빠르게 끝나는데 해석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 빈칸 뚫려 있는 부분이요. 너무 뻔할 때는 구문이 어려워요. 볼까요? It is a well-known fact.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 처음부터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네요. 지금 대절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진주어죠? The food industry, 음식 산업이 색깔들을 사용한대요. 여기서 such as가 나오면은 뭐뭐와 같은 색깔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synthetic beta carotene. 이 베타 카로틴이라고 하는 합성, synthetic이라는 표현은 합성의 베타 카로틴. 야, 근데 내 목소리 잘 들리지? 네. 마스크 껴도. On orange yellow dye. 노란색 색소가 베타 카로틴입니다. 그러면 such부터 dye까지는 누굴 꾸며주는 거야? colors를 꾸며주는 거지. 얘야말로 구문 분석을 잘해야 되는 그런 빈칸 유형이에요. 노란색 색소인 베타카로틴, 합성 베타카로틴과 같은 색상들을 사용한다. In an attempt. 오늘 이런 것도 맨날 우리 핵심 구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잖아. In an attempt. In terms of는 어떤 구문이야? 뭐뭐의 관점에서.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주 봤잖아요. In an attempt 빈칸은 뭐야? 빈칸하려는 시도에서. 자, 그러면 네모 자리는 어떤 시도에서니까 이 시도라는 건 뭐야? 목적성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소재는 그럼 뭐야? 색소 사용이잖아요. 어디에서의 색소 사용이야? 음식에서의 색소 사용에
목적성을 지금 골라라 라고 하는 거죠. 뻔한 지문이라는 거야. 핵심 구문 분석만 되면 된다는 거죠. 자, 대충 내용을 스토리텔링 하자면 대충 마가린이 그 예시예요. 그리고 마가린에 대해서 한결같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잘 봐. 야, 지금부터 네모에 들어갈 건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줄게. Its natural color is really moldable white, and its taste is oilier than that of yellow butter. 이미 마가린은 원래 정민아 버터보다 더 하얀색이야. 근데 무슨 색소를 쓰고 있다라는 거야? 노란색 색상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The addition of beta-carotene makes margarine look more like butter. 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뭐 찾는 거였어? 색소 사용의 목적 찾는 거지. 근데 베타카로틴의 추가, 첨가는 마가린을 버터와 같이 보이게끔 만든다. 자, 그 다음 잘 봐. And it appears creamier than it really is. 실제보다 더 크림이 풍부해 보이게끔 한대요. The margarine question goes back.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테러야. Surprisingly far. 자, 이거는 go back far. 아주 먼데, 아주 옛날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로 가보자라는 거야. 1895년에 C.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강연을 했는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Gener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the German Dairy Industry in Berlin. 베를린, 독일의 도시죠. 수도죠. 독일의 낙농업 산업에 관한 세미나를 했군요. 그리고 이는 뭘 포함했어요? Comment. 논평을 포함했습니다. About the color of margarine. 마가린의 색깔. 또 나와. 또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We will have to raise the question as to. 우리 as to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죠? 뭐에 관한 질문을 해야만 될 것 같니? Why margarine is dyed? 왜 색소가 첨가되어 있는가? The color of butter. 버터의 색깔을. And the only possible answer to that question is because 뒤가 네모죠. It's believed that it will make people think that they are in fact consuming butter.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소비자를 속여서 버터 먹는 듯한 착각을 만들기 위해서 마가린에 베타카로틴 같은 염료 색상을 넣는다라는 말이 여기 네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절대 버터는 안 써. 보기문의 핵심은 그거야. 버터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니? 이런 유형이라는 거죠. 지금 틀린 사람은 해석이 아예 안 됐을 거야. 잠깐만. 여기에는 무슨 시도예요? 버터처럼 보이는. 근데 절대 보기문에 이게 없잖아. 버터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건 추론의 영역이죠. 그거는 보기문을 보셔야만 아는 겁니다. 야, 절대 여기서 처음부터 기만이라는 말은 오늘 왜 이래? 기만이라는 말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거는 보기문을 봐야 된다고. 자, 보기문 한번 볼게. 그래서 자, 보기문 봅시다. 1번 Simplify the manufacturing process. 제조 과정을 단순화하는 거. 야, 뭔가 제조를 버터를 이제 마가린 같은 마가린을 갖다 뭔가 제조 과정을 갖다 단순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2번은 이거죠. Manipulate는 조작하다는 뜻이죠. 소비자의 행동을 조작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뭔가 유도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뭐였어? 버터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게 2번에 해당되는 거죠. Minimize product spoilage. spoilage라는 표현은 훼손이죠. 제품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뭐 유통 과정을 늘리거나 그런 게 아니야. Enhance nutritional value. 아, 색소 넣으면 뭔가 몸에 좋군요. 피부에 좋고. Intensifying flavor. 맛을 갖다가 강화시킨다. 이거는 5번은 어디서 함정을 딱 당한 거냐면 틀린 사람은 이거. 이 단어 보이니? creamier. 뭔가 크리미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더 맛있는? 그런 느낌을 감정적으로 시험 보다가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딱 몇 번을 골라? flavor.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죠. 자, 3, 3번 틀리지 마세요. 결론 3, 4번으로 오세요. 너네는 잘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호흡이 차는지. 나 지금 약간 마라톤 하는 기분이거든.
아까 선생님들 마스크 끼고 수업하시다가 니네 한번 나중에 해봐. 1시간 반 동안 마스크 끼고 그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나는 그 녹차를 우린 다음에 그 녹차 찻잔에 코를 대고 코에 점막을 적시는 느낌이 듭니다. 내 침 냄새를 맡으며 3, 4번 갈게. 그러니까 S니까 잘 들으라고. 왜 자꾸 눈이 감겨? 얘는 automaticity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automaticity 이 단어. 이 단어 보이고 이제 멘붕 와요.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3, 4번은 일단 풀이 방식부터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첫 문장에서 소재 먼저 찾아주세요. 소재는 automaticity라는 단어인데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그럼 항상 우리 생소한 단어가 나왔을 때 얘를 구체화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구체화한다는 건 automaticity가 뭐의 개념인지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단어에 해당되는 거 찾아내는 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찾으면 해석이 조금 잘 되실 거예요. automaticity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빠르기 때문에. 자, 개소리 시전이고, all we need to do,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whole image, 이미지를 가지는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의 자동적인 motor plan. 자, 이것도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단어죠. motor plan이 뭘까? 알 수 없습니다.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run off는 출발하다는 뜻이야. run off. 떨어져서 나아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출발할 겁니다. 부드럽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흘러갈 거래요. 여기까지 읽었고, but we. 근데 이제 대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because we are clever and think we know better. 자, 얘는 가운데 삽입이 된 거죠? because 문장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don't let it. 자, 지금 그것은 누굴 말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automaticity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automaticity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를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툭 by think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We interfere by thinking.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방해를 받는다. We think in words. 우리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들을 천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동성, automaticity를 여기 또 나왔죠? 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automaticity를 찾으려고 했는데 뭐가 나와버렸니? thinking을 하면 위에서 말했었던, 자, 줄여서 오토라고 할게요. 얘가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나서 패러프레이징 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conscious mind가 나왔어요. conscious mind.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뭐하게끔 허락하니? To dominate our subconscious mind. Our habits. 너무 땡큐하다. Automated motor plan. 우리가 아는 범주에서 풀면은 subconscious가 뭐니? automated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선생님이 automaticity를 구체화하는 표현이 뭐예요? 무의식 잠재의식을 말한다는 거야. 이거를 찾아줘야 돼. 이거를 찾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게끔 허용한대요. 예를 들면 우리의 습관들이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운동 능력들입니다. 그런 걸 motor plans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 이거 분사 구문이지? trying to force
our body through movements it doesn't want to make. 만들고 싶지 않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몸을 강제하면서. 예시, we do this because we've read books on technique and believe we know all the best angle, position, and movements. 우리는 이와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뭐에 관한? 테크니크에 관한, 기법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자세를 알고 포지션, 자세죠? 움직임, 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But a better plan would be to allow our subconscious mind. 근데 주제가 여기 나오네? 그러나 더 나은 계획은 뭘 허용하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이 허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기법이라는 겁니다. Which doesn't know? 진짜 안 돼요. 그럼 which는 누굴 말해? Subconscious mind는 무의식은 뭐랑 말이랑 똑같아? Automaticity를 말하는 거죠. 자동성은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을 움직일 수 있고 to get on with moving. 움직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thinking은 뭐랑 똑같습니까? 의식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까지 글을 읽었을 때. 근데 이 글의 가운데 body는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의 자동적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나왔어? 이게 너네 입장에서는 함정이야. 왠 줄 알아? 더 나은 방법은 무의식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읽고 있으면은 여기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 Once we've automated a skill. once는 우리가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죠. 일단 우리가 우리의 운동 능력을 자동화시키고 나면 우리가 빈칸할 수 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딱 봐도 우리가 더 나은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같은 말들이 나올 것 같죠? 그건 니네 상식이죠. 무슨 얘기야? 지금 글의 중심 내용은 뭐였어? 의식적인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자동성을 훼손한다는 말이 이 글의 메인이란 말이야. 이 글의 메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메인이 들어가야 돼. 골라볼래? 몇 번인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읽어줄래요? 1번에 뭐가 나왔어? 우리의 자동성은 우리의 자동적인 우리의 무의식은 뭐에 방해를 받는다? 의식이 뭐랑 똑같다고요? 생각에 방해받는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글씨판 37번으로 오세요. 이제 마지막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아니 37구 다 잘 풀었네? 일어나세요. 선생님 스타일대로 읽으면 37부터 39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자 39번 먼저 얘기를 좀 하자면요. 미리 공부해 왔었어야 됩니다. 이거 스토리텔링 기법인 거 아시죠? 글의 구조 방식이 스토리텔링 기법이고 39번 먼저 할게요. 1970년대 이후로 마사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삶을 포기했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모빌 허딩 계속해서 이 목장을 이동하면서 목장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유목민족이죠. And now dwell in 이제는 어디에 머무른데? 결론이 다 나왔어. Permanent
huts. 영구적인 오두막집에 거주하고 있대요. 그러면 this trend was started by government policy.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림이다. 되셨죠? 중간에 1960년에 conventional conservation wisdom. 이게 보존하려는 그런 철학들이야. 자연 환경 보호나 이런 보존하려는 철학이 held that 뭐라고 주장했냐면 홀드의 과거형입니다. 마사이에 돌아다니는 이런 유목민 생활들이 were overstocked. 너무나도 많이 쌓였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너무나도 많이 붐벼서 그 결과 degrading the range and Ambocellis fever tree woodland. 자, 이 disgrade는 악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뭐 한다라고 주장했니? 이런 지대를 악화시킨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Settled commercial ranching, it was thought would be far more efficient. 그리고 정착하여 상업적으로 이제 이 목장을 경영하는 것이 생각되기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마사이 rejected the idea at first. 처음에는 거절했어. 근데 있잖아, 니네 첫 번째 문장에 이미 결과 나왔잖아. 결과가 뭐였어? 정착했대. 어디 나왔냐고? 여기 dwell in permanent hut가 뭐야? hut가 오두막집이지. 영구적인 오두막집은 이동식이 아니라 그냥 집 짓고 살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이미 앞에 나왔어. dwell in은 거주하다고.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대? 거절했대요.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처음에 dry season. 자, 우리 survive는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원래 자동사로 잘 쓰이는데 건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뭐 없이는 그들의 목초지를 이동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To follow the availability of water and fresh grass. 깨끗한 물이랑 이런 신선한 풀에 따라서 이동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as East Africa's human population grows, 동아프리카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마사이 사람들은 subdivide는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뭘? 땅을. 그리고 정착하기 시작했대. 갑자기? 그럴 때 갑자기라는 느낌이 들 때 위에 제시문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정민이가 해석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마사이는 하지만 작은 소수민족이었고 그들의 공동으로 소유되어진 땅들은 have often been taken. 종종 뺏겼대요. 누구에 의해서? 외부자들에게 의해서. 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집 비운 사이에 남들이 쳐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이게 뭐의 변수야?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처음에는 rejected the idea 했는데, 나중엔 결과적으로 정착했던 이유가 제시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5번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용상. 스토리텔링식 전개글은 스토리를 잘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전형적인 스토리텔링식 글이야. 그러니까 왜? 제시문이 뭐에 대한 해답이야? 5번 뒤에 왜 해당되는 부분이야. 내용 전개상. 뭔가 지시대명사를 쓰거나 그런 유형이 아니죠 지금. 자, 이제 37번으로 오십시오. 자, 제가 공약 하나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해주시면은 지금 시간이 8시 50분이거든요. 집중을 잘하면 9시부터 쉴 수 있을 것이고 집중을 못하면 9시 10분에 수업이 끝나겠죠. 이 37번은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순서 배열의 좀 전형적인 그런 패턴인데 내가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보통 2개 소재가 나오는 순서 배열 유형이 있고요. 하나의 소재만 나오는 순서 배열 유형이 있는데 얘는 refrigeration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글로 봐서는 refrigeration에 대한 상반된 생각 두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순서 배열이 생각보다 뻔해요. 처음 보시면 when commercial refrigeration 상업적인 어떤 이런 냉장고가 become a possibility 가능해졌을 때 in the late 19th century 18세기 후반에 it offered great advantages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both consumers and to industry. 산업계와 소비자들 둘 다에게 이점을 제공했대요. 자, 소재 뭐야? 읊어봐. 냉장고죠. 소재 냉장고죠? 그리고 제시문. 제시문에서는 냉장고에 대한 어떤 얘기로 끝났습니까? 냉장고의 이점. 그러니까 초기 도입 시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둘 중 하나지. 이점이면 반대되는 개념이 단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B부터 읽으면 돼. 아, 말도 안 된다고? B부터 읽으면 돼. B 봐봐. Yet there was a widespread terror. 테러는 공포심이란 뜻이죠. 하지만 널리 퍼진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에. 당연히 뭐밖에 안 나왔어, 소재에서? 냉장고 기술밖에 안 나왔겠죠? From both buyers and seller. 구매자와 판매자 둘 다에게. 소비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음식을. 어떤 음식이냐? That had been kept. 보관되었던. In cold storage. 뭘 말해? 차가운 저장고들. 냉장고를 말하는 거지? Market traders too. 시장 거래자들도 역시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How to think of.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뭐에 관해서? 이 새로운 chill. 냉장고를 말하는 거죠. In the 1890s, 1890년에 몇몇 판매자들은 파리에 felt, 느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Refrigeration would spoil their produce. 냉장고가 자신들의 농산품을 훼손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뭐가 나와? B를 압축해볼까요? 우리 A, B, C를 다 압축해봐야 되는데 B는 뭐야? 초기에 냉장고에 대한 사람들의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의심. 자, 그리고 나는 A로 가볼게. 난 B, A, C 순으로 많이 읽어. And at some level, 일정 수준에서 they were right. they가 누군지 맞춰야 됩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As anyone who has ever compared the tomato at room temperature with one from the fridge can confirm. 자, 후부터 어디까지? fridge까지가 anyone을 꾸며주고 있죠? 이제껏 비교해보았던 compare는 A with B가 나와요. compare A with B. 그럼 뭐와 뭐를 비교해요? 방 온도, 상온을 말하는 거죠. 상온의 토마토와 냉장고에 있었던 토마토를 비교해 본 적이 있었던 누구나 confirm, 확인할 수 있듯이. as는 뭐뭐 하듯이란 뜻이죠. 확인할 수 있듯이. One is sweetly. 실험해봐, 집에서. 토마토 없지? 한번 해봐, 나중에. 토마토 나오면. 하나는 향기롭고 juicy, 맛있대요. 달콤하대요. 과즙이 많은 걸 juicy라고 하죠. The other is metallic. 나머지 하나는 금속 맛이 납니다. 쇠 맛이 나고요. Do, 맛이 맛대가리가 없는 겁니다. Every new technology includes both gain and loss. 근데 갑자기 끝에 결론이 나왔어. 모든 기술은 이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건 결론 문장 아니야? 그리고 A의 첫 번째 나왔던 데이는 높은 확률로 토마토는 뭐의 예시야? produce의 예시죠. 그러면 A는 B의 예시와 뭐가 합쳐진 거야? 결론이 합쳐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C로 갈게. C만 읽으면 이제 되는 거야. 근데 높은 확률로 당연히 A가 제일 마지막에 올 거 아니야. 높은 확률로. 그럼 C 어디에 올 수밖에 없어? 맨 앞에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확인해봐. 그럼 C에는 니네 지금 잠깐 우리 C 얘기 한번 마저 마무리해볼게. 제시문이 냉장고에 초기에 어마어마한 이점을 주었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뒤에 이점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의혹이 나왔고 마무리 결론이 나왔죠? 그럼 높은 확률로 C가 B 앞에 오지 않을까요? 그럼 C를 마저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드디어 나왔네? 냉장고는 특히 유용했다. 상하기 쉬운 물질들, 야 perishable, 상하기 쉬운 물질들을 저장하는 데 유용했대. 우유와 같은. 옛날에 있잖아. 우유는 엄청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이었대요. 우유 잘못 먹고 죽은 사람 되게 많대. 여기 every year 매년 in the big city of the world 전 세계 대도시에서 refrigeration benefited 여기 나왔잖아. 이점이 나왔잖아. 이득을 주었다. 구역상들한테도 역시 뭐 하면서 a longer window of opportunity in which they could sell their food. 구역상들은 그들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window of opportunity 더 긴 그런 기회죠. 더 긴 판매 기회, 전시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교육상들한테도 이점을 주었습니다. 그럼 C번은 어떤 얘기야? 냉장고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 연결시켜주고 이점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다? 의욕이 있었겠죠? 그리고 B의 예시 B에서 농산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농산품의 예시가 뭐야? 토마토가 나온 거죠. CBA입니다. 해서 모의고사 2019년 거는 6문제에서 7문제 해설 한번 이 반만 우리 정시반이니까 작년 3월 모의고사 1등급 넘은 애들이 많진 않았어요. 많진 않았다. 1등급 넘은 애들이. 자, 우린 정시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해설하면 다 잘 겁니다. 그쵸? 근데 그래도 할 거예요. 토요일 날 해설을 할 건데 오전에 꼭 참석하시고 토요일 아침은 내가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 못 해줍니다. 결석하지 마세요. 밤은 내가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촬영하면 되게 긴장되고 어색하고 내 인지 속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좀 힘든데 농담이고 아침엔 내가 진짜 열심히 강의 준비할 테니까 꼭 들어. 2019년 3월 같은 경우는 5분 쉬었다가 이제 EBS 나갑시다. 자, 계속 이어서 EBS 나가보겠습니다. 14강의 5번 맞죠? 음식의 의사소통 기능인데 communicative function. 자, 너네 communicative 형용사형입니다. 형용사형. 음식의 의사소통적인 기능. 13강에 우리 음식과 음식 종류 중에 소금 기억나요? 그 지문? 소금이 어떤 역할을 했지? 옛날 시대에는 신분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수단이었죠. 그래서 above the salt라는 표현이랑 below the salt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 그 지문이랑 약간 주제 소재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글입니다. 가볼게요. In cultural context, 자, 우리가 문화적인 상황에서란 뜻이죠. 문화적인 상황에서 that require polite formulas rather than honest words. 솔직한 말보다 예의 바른 어떤 예의범절, 형식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문화적 상황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만찬 같은 거야. 되게 공식적인 그런 만찬이 있는 그런 행사에서 언어는 거의 모든 의사소통적인 기능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음식이 종종 take over 체크해두세요. 그 역할을 넘겨받는다. take over 넘겨받다는 뜻입니다. 자, 주제문이에요. 형식적인 상황에서 음식이 언어를 대신하여 의사소통 전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뒤에는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In former dinners around the world 보통 만찬은 점심에 안 해. 파티도 점심에 잘 안 하죠? 언제 하죠? 저녁에 하죠? 공식적인 저녁 행사에서 It is not usually appropriate. 자, 가주어, 진주어 쓰였네요. 중요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verbally라는 표현은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손님을 초대해놓고 말로는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라면 끓여줘요. 상 엎어버리죠. 나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 초청을 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자리에서 라면을 끓여주면 어떤 느낌 들어? 이 새끼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야. 자, 다음 문장 가볼게. 원래 이거 수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니네 잠 들까봐 했는데 벌써 졸린 거 보니까 그냥 어려운 거 할게요. 이따가. Words are bland and carefully chosen.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신중하게 선택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More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social transaction going on at the dinner. 자, 우리 보통 접대할 때요, 사회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드라마 많이 봤잖아. 일식집에서 회장이랑 정치인이랑 만나서 어떻게 하자. 그럼 이제 회장이 뭐라 그래? 이거 해주시면 뭐뭐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정치인이 한번 고려해 보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런 것들이 뭐죠? 이 social transaction, 사회적인 교류야. 사회적으로 사실 거래하는 겁니다. 서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 더 많은 정보는 실제적인 사회적인 거래, going on at the dinner,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적 거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자, 이 단어는 좀 체크를 해두세요. transmit가 전송하다는 뜻인데, is transmitted, 전송되어진다는 뜻이죠. 전송되어진다, 전달되어진다. 비싼 음식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음식 선택과 distribution, 분배 과정이죠. distribution, 음식 선택과 분배를 통하여 중요한 사회적인 거래에 관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7명, 8명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딱 사왔어. 그래서 얘 패스하고 얘부터 줬어. 그러면 뭐를 시사하는 거죠? 님보다 님이 더 소중한 존재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전부 다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정보 전달이야. 그러니까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뒤에 여기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집니다. The most valued guest often gets the choicest portion. choicest라는 표현은 가장 선택권이 좋은 부분을 받는다. 무슨 얘기니?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야. 맨 처음에 음식을 준다라던가. And so on down.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진다. 맨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선택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오면 누구부터 줘? 니네한테 주지. 아빠는 찬밥이죠. 안 그래? 오히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먼저 주시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되게 잘한 거야. 아직도 사랑받는 남편인 겁니다. 근데 우리 집은 엄마가 보통 내가 이제 예전에 군대 휴가 나왔을 때 뭐 먹고 싶니 순아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했더니 아빠가 옆에서 화를 내셨어. 아니 왜 아들 먼저 챙기냐? 아들 먼저 챙기냐?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죠? 너무 험한 말을 했나? 지금 우리 아빠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계속 이어서 Other aspect of the ritual may communicate even more. 여기 ritual이 나왔죠. 이 ritual은 당연히 의식이라는 뜻인데 식사 자리에서의 의식의 다른 측면들은 또한 더 많은 걸 전달할 수 있다. 자, 거의 볼장 다 봤습니다. 지문. Everyone carefully observe. 자, 지금부터는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데 모두가 준수한데, observe라는 건 준수하는데, 첫 번째, who sits next to the host. 여기 간접 의문문 쓰였죠? 쭉 나와요. 누가 옆자리에 앉냐? 주인 옆자리에 앉냐? 누가 주인의 테이블에 앉냐? 누가 최초의 사람이냐? To be greeted. 환영받을 수 있는, 인사받을 수 있는, 인사받는 누가 첫 번째 사람이냐? Who is served first. 누가 처음에 제공받느냐? 누가 최고의 고기 조각, the best piece of meat, 최고의 고기 조각을 받느냐? Or who is urged to have seconds. be urged는 강요받는 거죠. 누가 두 번째 조각을 받도록 강제되느냐. 이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야? Other rituals, other aspect of rituals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한 문장 남았죠? 끝났네요 벌써? 글이 생뚱하게 딱 잘렸네. 품위 있고 형식적인 상황에서 음식은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 수능 안 나와. 소재만 공부하시고 지문은 볼장 다 봤다. 자, 이제 14강의 6번은요 공부 좀 해볼만 해요.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비둘기 갖다가 실험한 건데, 이 스키너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특히 쥐 가지고 실험 되게 많이 했고, 보상 이론. 보상 이론이 뭐야?
계속해서 보상을 주면은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강화 이론. 보상과 강화 이론을 만든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비둘기 데려다가 실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superstitious behavior 이게 미신에 가까운 행동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 Derived from irrational cognitive error. 자, 비이성적인 인지 오류로부터 이끌어진 미신적인 행동, 미신에서 나온 행동에 관련된 글이야. 너네가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 왜 인지 오류라고 할까요? 혹시 생각해보고 온 사람 있어요? 혹시 인지 오류가 왜 이 글에서 인지 오류가 나타나는지. 너네가 인지 오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어떤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남자들 피파 온라인 다 아시죠? 거기서 BJ들이 상자 까기 같은 걸 합니다. 상자 까기가 뭐죠? 랜덤 박스라 그래서 편지를 한 다음에 상자를 까는데 상자를 까기 전에 주문을 외워요. 아브라카다브라 하면서 주문을 외워. 근데 좋은 게 뜬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은 계속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카다브라라고 자꾸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그 보상을 받았을 때 그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뭐야? 사실은 일관성이 없잖아. 전혀 인과관계성이 없잖아. 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외우는 주문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인지 오류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서 나온 미신적인 행동은 뭐죠? 계속해서 상자 깔 때마다 주문을 외우는 게 미신적인 행동이죠. 근데 얘가 어디에서도 등장하는 거야? 비둘기들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 실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원래 연구 주제 글로 만약에 만들어서 준다면은 얘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죠. 왜? 실험의 결론이잖아. 이 실험의 결론이 주제문이죠. 그러니까 실험으로 치자면 연구 내용으로 치자면 결론 문장이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인 행동은 designed to influence future events. 미래 사건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되어진 의식에서 나온 행동은 이 sims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인데 삽입됐어요. 그리고 it's not limited to 여기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고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인간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니? 동물들에게서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야. 자, 그 뒤에 나올까? 스키너의 고전적인 연구는 뭐에 관한? 비둘기의 미신에 관한. 자, 우리 이런 거는 into는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수행되었어요? 인디아나 대학 1948년에 수행되어졌던 이런 연구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연구 내용 자체가 주제의 근거 문장이라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거 찾으세요. 비이성적인 인지 오류. 그거 찾아주시면 돼요. 비둘기들한테서 어떤 게 나오는지 봅시다. 스키너는 한 실험을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실험이냐면은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왔죠? 어떤 실험이야? 비둘기들이 놓여졌대. 어디 놓여졌어요? Inside a box. 박스 안에 놓여졌고 Be presented with는 뭐뭐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뭐뭐를 받았다. 작은 음식 조각을 전치사의 목적어죠. 작은 음식 조각을 받았대요. Once every 15 seconds. 15초마다 한 번 작은 음식 조각들을 받았대요. 뭐와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랬던 한 실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음식을 주기 시작하자 after a few minutes 자, 몇 분 뒤에 이 비둘기들도 다양한 약간의 특이한 의식들 그 행위들을 이게 미신이죠. 비둘기 미신이야 이게. 이 부분이 비둘기들이 만들어냈던 미신들을 말하는 거죠. 의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와 같은 walking around in circle 뱅글뱅글 도는 거야. 비둘기가 먹이가 나오기 전에. 두 번째는 moving their heads up and down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먹이 달라고. and so on 기타 등등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얘가 미신입니다. 얘가.
자, 필기 다 하시고 지울게요. 자, 다 하셨나요? 필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다음 문장이 이러한 걸 연구 결과로부터 결론으로 나오는 문장이죠. 연구 내용은 항상 뻔합니다. 그래서 잘 안 틀리게 돼요. 문제 좀 많이 풀다 보면. 자, 지금 결론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연구의 결론이 있고 주제가 나와요. 또 The pigeons appear to have concluded. 자, 너네 여기서는 완료 부정사 나왔죠. to의 앞 PP. to의 앞 PP는 언제 쓰는 표현이? 동사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표현이지. 그러면 뭐처럼 보였대? 이 부분이 과거면은 이 부분은 과거 완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을 내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렸니? 그들의 작은 이런 습관들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were causing the release of the food, 음식의 방출을 유발했다 라고 결론 내렸었듯이 보였습니다. 비둘기가 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인과가능성, no relationship whatsoever, 조금이라도 어떠한 관계도 없었을지라도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결론 내렸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대박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입니다. 요약, 결론. 스키너의 설명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대절이 진짜 중요하겠죠? 대절은 주황색으로 필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 잘못된 인지적 오류, 비현실적인 인지적 오류를 드러내는 말이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accidental pairing, 우연한 짝이죠. pairing이라는 표현은 짝짓기를 뜻하는데 어떤 한 쌍을 짝을 짓는 거야. 연관성을 짝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pairing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한 인과관계라는 거야. 우연한 인과관계는 진짜 인과관계일까요? 인과관계가 아니겠죠. 뭐야? 지진인가? 아니죠. 왜 흔들렸지? 자, 우연한 짝짓기. 자, 이게 동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pair 같은 경우는 pair A with B를 써요. pair A with B. A와 B를 짝짓다라는 뜻인데, 짝을 짓다라는 뜻인데 여기 그대로 쓰였어요. The release of food early on in the process. 그럼 얘가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with whatever the bird happened to be doing. 얘가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죠. 그럼 A와 B의 우연한 짝짓기가 뭡니까? 비이성적인 인지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 pairing이라는 말 자체가 비이성적인 인지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해 봅시다. 다시 whatever the bird happened to be doing은 그 새가 우연히, happen to 동사는 우연히 뭐뭐하다는 뜻이야. 우연히 하고 있었던 무엇이든지와 뭐를 짝지는 거야? 그 과정이 초기에 음식의 배분, 음식의 방출 사이에 우연한 짝짓기가, 그럼 대절 안에 주어져 얘가? 뭐 할 만큼 충분했다. 뭐 할 만큼 충분했대요? To reinforce that particular type of activity. 그 특정한 행동의 유형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스키너가 밝혀낸 건 뭐야? 이 현상에서 비둘기가 자신의 행동과 음식이 나왔던 타이밍을 잘못 짝지은 것이 뭐 할 만큼은 충분했다는 건, reinforce는 강화하다는 뜻인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다는 뜻이야, 정민아. 그 특정 행동의 타입을 더 자주 하게끔, reinforce는 강화하다, 더 자주 하게끔 하기에 충분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잘못된 비현실적인 인지적 오류에서 출발했던 비둘기의 미신이 비둘기의 그 행동을 계속하게끔 했다라는 뜻이야. 빈도수를 높여줬다라는 거야. 그때부터 비둘기는 먹이 나올 때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예 춤을 추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14강의 7번. 오늘 메인인데 14강의 7번 하기 전에 잠깐 좀 스트레칭 좀 하시고 잠 좀 깨세요. 너네 각오하고 오지 않았니? 14강의 7번? 혹시 어렵지 않았니? 쉬웠던 사람? 나 이거 니네 되게 잘 이해 되게 잘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물체와 물질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화. 어떤 단어죠? individuated. 개별화 가능성으로 뭐가 달라지냐면 동일성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동일한 것을 언제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 전에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네 중학교 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배운 적 있지?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너무 영재 선행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네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형태가 정확히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형상화. 여러분 책상이라고 하는 거는 눈앞에 있을 텐데 책상은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책상 2개 가져와 하면은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알아듣니? 2개 가져가면 돼요.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야, 물 2개 갖고 와봐. 자, 물이라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전한 물 2개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완전한 물 2개가 뭔데? 완전한 불 2개 가져와봐. 이건 게임에서나 성립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 물이라는 아이템이 있어. 그 먹으면 완전한 물을 먹으면 HP가 체력이 다 찹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게임이 있다고 쳐보죠. 그때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때는 물질 명사가 아니야. 일반적인 관점에서 물질은 총계, 그러니까 완전한 물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야. 모래면 모래지 완전한 모래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야. 왜 그렇죠? 우리는 전체로 보는 걸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전체로 볼 수 없는 거를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자, 내가 두 번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강아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펫샵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이제 입양하려고 내가 이제 강아지 샵에 딱 갔어요. 엄청 귀여운 말티즈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말했지. 한 마리 얼마예요? 자, 땡땡땡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땡땡땡? 저 도대체 얼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2마리 주세요. 내가 얘기했더니 그 사람 직원이 강아지를 잘랐어. 갑자기 호러물이 됐나요? 잠 번쩍 깨나요? 강아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여기 2마리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립될 수 없죠. 자른다고. 자, 우리 책상도 마찬가지야. 책상을 하나 사러 갔더니 내가 이제 2개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를 자르더니 자, 2개 돈 2배 내. 책상 2개야? 빵개야? 빵개죠. 책상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게 물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물체는 쪼개어졌을 때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쪼개어지면 0개가 되는 거고요. 전체로서 완전히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1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질은 애초에 셀 수가 없습니다. 수량화 자체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질문은 그냥 이해가 될 거야. 잘 따라와봐. 처음에 자, 이거는 7분짜리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Within the domain of concrete entity. 자, 별거 없어요. concrete는 구체적인 독립체의 영역에서, 말이 어렵죠? 우리는 걸 물질계라고 합니다. 물질계에서. 뭔가 우리가 물질적인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독립체의 어떤 영역에서, 물질계에서
물체들과 물질들은 매우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게 주제문이에요. 이게 주제문이야. 설명문의 주제문이야. 그러면 어떤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만 이 지문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물체들은 개별화가 되어집니다. 반면 물질들은 개별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처음 물체와 물질의 차이점. 뭐의 의무야? 개별화죠. 물체는 개별화가 돼요. 자, 이 개별화라고 하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야? 수량화가 된다로 이해해 주세요. 수량화가 된다. 그러니까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물질은 개별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해를 하는데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자, 따라서 지금 따라서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따라서 The two kinds of entities have different criteria. 자,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물체와 물질은 two kinds of entity라는 건 물체와 물질이라는 두 가지의 종류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는데 for the notion of identity or sameness. 우리 올로 연결이 되면은 동일한 거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죠. 자꾸 동격의 느낌을 갖고 있다. 정체성이나 동질성의 관념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 물체와 물질의 정체성의 관념이 다르다. 이제 정체성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왜 따라서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이 사실로부터 둘은 다른 동질성의 기준이 생긴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네 혹시 이거 이해 가니? 수량화의 유무, 개별화의 유무에 따라서 다른 동질성의 기준을 가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요 혹시? 안 가지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의 설명을 보고 나면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내가 잘 이해시켜 줄 수 있을지. When we say that two objects are identical or the same. 자, 우리가 두 가지 물체들이 동일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두 가지 물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we are referring to 우리는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개의 물체들을 in their entirety 전체성입니다. 전체성으로 그 두 개의 물체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And not 자, 또 나왔네. 오늘 니네 모의고사 풀 때 29번이었나? 기억나? 어휘? 28번이에요?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not to. 그러니까 not은 계속해서 생략 구문이었는데 not은 뭘 받아주는 거야? are referring to를 받아주는 표현이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얘를 동사 2번으로 봐. 두 개의 별도의 부분들. 두 개의 별도의 부분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Of a single object. 하나의 물체입니다. 하나의 물체의 두 개의 별도의 부분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 강아지 잘랐을 때. 아, 강아지 너무 심해? 책상 다리 자른다. 책상 두 개 팝니다. 판때기 뗀 다음에 책상 두 개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이코잖아요. 왜? 책상은 뭐니까? 물체. 물체가 두 개라고 하는 거는 얘랑 똑같이 생긴 책상이랑 똑같이 생긴 책상이 몇 개 있어야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책상에 다리를 갖다 잘란 다음에 여기 옆에 두고 책상 두 개 10,000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의 물체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뭘 의미한다라는 거야?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분을 갖다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두 개를 말한다라는 걸 동질성, 뭐의 동질성이야? 물체의 동질성과 정체성의 의미라는 거야. 자, 여기 오른쪽에 쓸게요.
물체의 동질성은 전체로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전체로서 동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대조가 계속 이어지니까 물질도 나와야 되겠죠? 물질의 동질성. 자, 밑에 문장 볼게요. In contrast 접속사 보이시죠? 대조적으로 when we say that two substances are identical or the same, 우리가 물질이 동일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뭐랑 동의어야? wholeness, entirety랑 동의어죠? 전체성의 개념이 없습니다. 완전한 물 두 개 주세요. 이런 얘기 없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물질들은 흩어져서 존재한다는 거야. of scattered existence라는 거는 물질의 속성은 of, 이거 추상명사잖아. 해석하면 어떻게 돼? 흩어져 존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there is no such thing. 어떤 것들이 없니? 완전한 모래, 완전한 물, 완전한 clay, 점토와 같은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흩어져서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물질이라는 건 전체로 합쳐져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구 곳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공기, 불, 물, 모래, 쇠, 구리 이런 자원들. This portion of sand, 그 예를 들어 모래사장에 갔어요. 모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this portion of sand, 이쪽 부분의 모래예요. 이것은 뭐와 동일한 거죠? 이쪽 지역의 모래와 동일한 물질이죠. 이것은 to that portion of sand, 저 모래의 부분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물체는 두 개의 별도의 총체끼리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질은 총체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분이라 할지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를 못 세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물체는 완제품, 그러니까 완제품이라 생각해줘. 완전한 형상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질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As long as는 뭐뭐하는 한이란 뜻이에요. 뭐하는 한? 두 개의 부분들이 같은 물리적인 constituent, 부분들이죠. 구조적 부분들. 같은 물리적인 어떤 구조들을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 예를 들어 쇠랑 모래는 다른 물질이지. 왜 다른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쇠는 원소기호 뭐야? 빨리 이과 빨리 읊어봐. 모래 뭐야? 모르게. 주소잖아요. SI인가요? SI인가? 기억도 안 난다. 하도 오래돼서. S예요 그냥? 여기 영재에 있는데 뭐야 이거? SI 맞아요? 오케이. 찍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이 똑같이 생겼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모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미술에 재능이 없기 때문에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구리야. 똑같은 디자인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얘네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얘는 모래라는 물질이고 얘는 구리라는 물질이지. 얘네들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면 물질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야,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 진짜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이해하는 게 대박인데, 자, 맨 마지막에 설명글은 맨 마지막에 요약 나오는 거 뻔한 패턴. This difference in identity or sameness between object and substance. 그래서 물체와 물질 사이의 동질성에 대한 차이점은, 동질성에 대한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뭐를 야기하는가?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뜻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외연의 확장. 한수 더 뜨네. extension principle. 외연의 확장 개념입니다. 외연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For determining category membership. 이거는 카테고리 멤버십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류를 말하는 거야. 종류. 그러니까 종류 분별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다른 외연의 확장을 낳습니다. 뭐 사이? Across the two ontological kinds. 사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 만약에 물질이랑 물체랑 동일한 동등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모래도 물도 순양화가 됐겠죠. 물체처럼. 예를 들어서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물질을 갖다가 책상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나라고 얘기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범주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비로소 책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판때기가 있고 다리가 4개가 멀쩡해서 지지대서 책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야 책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물질이랑 물체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범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다른 범주 자격이 뭐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됐던 거죠? 동질성에 대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 범주와 자격으로 위한 외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의의 범주화와 모래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화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동질성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동질성. 물체와 물질의 동질성의 관념 차이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물체는 개별화가 가능하고 물질은 개별화가 안 된다. 근데 왜 그래서 둘은 다른 동질성의 기준이 생길까는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네들은 같은 말이야. 왜냐면 개별화가 가능한 유무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동질성의 기준이 다르다. 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네 입장에서는 얘 때문에 얘가 된다라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야.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아직 이해 안 가세요? 혹시 그거 한번 생각해봐. 강아지 자르는 거. 강아지 잘랐을 때 2마리가 되면 물질이랑 같은 동질성이지. 강아지를 잘랐는데 2마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랑 물질이 다른 동질성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개별화의 유무는 결과적으로 동질성의 기준이 다른 거랑 똑같아요. 물체는 전체로서, 물질은 부분으로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8번으로 보세요. 오늘 14강에 8번 하면 왠지 집에 가야 될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후딱 가볼게. Although the efforts to revive dying language. 자, 우리 언어가 사멸하는 언어입니다. dying language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없어지기 직전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는 언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are admirable. 감탄할 만할지라도, 되게 존경스러울지라도 the challenges. 자, 여기 잘 봐라. 이 부분 포인트야. Facing those who would reverse the extinction process. 얘가 challenges를 꾸며주고 있어요. Are intimidating. 자, 보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face가 직면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에게 직면시키는 어려움들이야? those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Who would reverse the extinction process. 지금 언어의 사멸 과정을 뒤집으려는, reverse는 뒤집다라는 뜻이니까 뒤집으려는 사람들을 직면하게 하는, 이 사람들한테 직면되어지는, 의역을 하면 직면되어지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자, 이거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아까 했잖아.
be confronted with, be faced with랑 똑같죠? 근데 faced를 왜 안 쓰는 줄 알아? 주어가 사람들이 나왔으면 faced with가 맞아. 근데 지금 주어가 뭐야? 문제점이지. 근데 너네가 이걸 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face의 의미를 뭐뭐와 직면하다는 뜻도 있지만 face의 의미 자체가 뭐뭐에게 자꾸 마주치게 만들다라는 능동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facing은 정상적인 표현이야. 이 사람들을 자꾸 직면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야. 이게 영어식 버전이야. 이게 정상적인 영어식 버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어색하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직면되어지는 어려움들이라고 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고요. 다시 지금 언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되살리려는 노력은 아주 가상하고 멋진 일이지만 언어를 되살리려는 사람들한테 자꾸 직면되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도입문입니다. 언어의 소멸은 굉장히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문장. 자, 지금부터는 언어의 사멸을 이끌었던 주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Not all of the extinctions, 모든 언어의 사멸이 direct result of hostility and repression from a dominant government, 지배적인 정부의 적대심이나 억압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아니다. Not all이라고 하는 건 부분 부정이잖아요.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이런 것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As was the case, as는 뭐뭐 하듯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뭐뭐 하듯이란 뜻이고 지금 도치가 되어졌죠. 어떤 경우에서처럼 with American Indians throughout most of U.S. history. 대부분의 미국 역사를 통틀어 미국의 인디언 부족의 경우에서 그랬듯이 지배적 정부의 억압이나 적대감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아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미국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런가? 미국 때문에 언어가 사멸하고 있다는 거죠. 인디언 부족들이. 자, 이거 이유 1이죠. 이유 1은 뭐야? 지배적인 정부의 억압과 적대로 인해서 언어가 사멸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모든 멸종들이 이거의 결과물은 아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이것 때문이다. 돌려 말하면 대부분의 언어는 지배정부의 억압과 적대감 때문에 사멸 중이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 장 바로 올까요? But 그러나 where brutal repression failed to make indigenous languages and culture extinct. 자, 이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 내지는 봐봐 흔들리잖아. 상황에서 라는 뜻입니다. brutal repression, 잔인한 이런 억압이 실패했대요. 뭐 하는 것을? 토착 언어들과 문화들을 extinct 하게 만드는 데 실패했던 그런 상황에서는 자, 근데 이렇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야.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억압이나 착취로부터 intense globalization. 두 번째 이유가 뭐야? 극심한 세계화가 1980년대 이후에 더 성공적이어 왔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사멸을 시키는 데 있어서 더 성공적이었다. 자, 두 번째 요인이 뭐죠?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 이유는 세계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오세요. The recent revolution in communication technology.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최근의 혁명은 우리 핸드폰 다 있잖아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왔습니다. 공연 방송과 가상 세계를 통해서 어떤 도구냐? For the spread of mainstream Western culture and language. spread는 확산이죠. 주류 서구 문화와 언어의
확산에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 왔다. 이것도 뭘 말하는 거야? 주류 사회의 언어가 퍼지는 거야. 그럼 뭐가 사멸돼? 토착 언어들이 사멸한다는 거야. 세 번째 요인은 뭐죠? 통신 기술의 발달. 지금 언어 사멸의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뭐야? 도입문이야. 도입문이자 마치 뭐처럼 보여요? 통념처럼 보일 수가 있죠. 도입문이자 통념. 반박. 그러나 for some endangered language 몇몇 이 사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에게 있어서 타이드는 조수야. 흐름이라는 뜻이거든. 흐름이 바뀌고 있대. 뭘 통해서?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디지털 혁명이 언어를 지금 되살릴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의 흐름이 바뀌었죠? 그 뒤에 내용은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 얘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나와야 돼. 얘가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중심 포인트라는 거야, 이 문장이. 그랬을 때 그 다음 문장이 별로 와닿지가 않을 거야. 일단 이거 좀 지우고 봅시다. 여기 보시면 As Rosenberg point out, 이 사람이 말하듯이 디지털 기술, 이 discussion group, software company, and apps 얘네들이 전부 다 뭐의 주인공들이야? 디지털 혁명들의 주인공들이거든? 얘네들이 lifeline, 구명줄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의 보존의 구명줄이다. For minority and endangered language communication needs. 소수자에게 언어적인 보존의 구명줄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언어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에 구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다 그랬지? 그 부분의 단어가 뭐야? lifeline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거 너네 별로 이해 안 가지 않았어? 이 문장? 야, 왜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냐면 해설을 해보면은 at one time을 읽어내지 못해서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야. 왜냐면 얘는 옛날에, 얘는 지금. 이거 뭐야? 대조죠? 그러니까 at one time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문장이 마치 뭐처럼 느껴질 거냐면은 뭐야? 이거는 이거 네 번째 요인인데? 네 번째 요인인데 왜 여기 문장에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대조관계입니다. 옛날에 기술은 몇몇 언어 구사자들한테 뭐 하게끔 강제했죠? force라는 건 강제했다는 뜻이니까 to adopt the dominant language of their community or nation. 그 지배적인 그들의 공동체와 국가의 지배적인 언어를 몇몇 언어 구사자들이 채택하게끔 강제했대요. 채택하게끔 강제했다. 그 이거 마치 뭐처럼 느껴져? 네 번째 이유처럼 느껴지잖아. 그런데 이제는 in contrast의 뜻이요. 이제는 새로운 도구들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어를 revitalizing, 되살리는 거죠. 그리고 retaining language speaker of endangered languages. 지금 사멸 위기에 처한 언어 구사자들을 유지시키고 2번 되살리는데 가능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대조를 통해서 뭐를 부각시키는 거야? 디지털 혁명이 언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쓴 거지. 이게 네 번째 위협은 아니죠. 이건 네 번째 위협은 맞아요. 근데 기술을 배우는데 언어가 여러 개면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메인 국가야. 예를 들어 옛날에요. 식민지를 되게 많이 세웠잖아. 유럽 열강들이. 걔네들이 다 어떻게 했어? 현지인들한테 매뉴얼 같은 거 주면서 야, 오늘부터 이거 기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 나라 언어로 내가 다 번역해 줄게. 그래서 열심히 밤새 가지고 번역해 줍니까? 아니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된 책자를 주면서 야, 읽고 알아서 익혀. 못 외우면 죽는다. 이렇게 했겠어. 당연히 후자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도 언어 사멸을 이끌었던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정민아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자는 거죠 우리. 자, 15강으로 오세요. 자, 모의고사 들어가면 수업 되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자, 15강의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쓸만한 게 없네요. 그리고 15강의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핵심 구문 분석 다음 시간까지 다 해오세요. 해석 연습이랑. 왜냐면 설명문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자, 여기 15강의 1번 오늘 라스트로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끝까지. 여러 개의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연구 나오면 거의 다 주제문이요. 그치? 연구 나오면 거의 다 주제문이요. 여러 개의 연구들이 보여주기를 who are ostracized.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ostracized. 배제된이라는 뜻이죠. 배제당한. 별주 단어야. ostracized. excluded or rejected by others. 야, 남들한테 배제당하고 배제되고 거절당한 사람들이 행동하더라. in ways. 어떤 방식들로 행동하죠? that will increase their chance of eventually becoming accepted.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번 왕따를 당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becoming accepted는 이거 약간 동명사의 수동 느낌 나니? 그치? 동명사의 수동 느낌 나죠? be accepted. 받아들여지는 확률을 높이려는 방식이죠. 다시 그 그룹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글입니다. 한번 배제당하고 나면. 그럼 단어는 어떤 단어가 연계가 될까요? 이런 단어들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만약 실전에서 ostracized를 별주로 안 줬어. 하지만 우리는 excluded or rejected.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독해 스킬 중에 제일 중요한 스킬이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or로 연결된다는 거는 얘의 단어를 몰라도 얘네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or로 연결되면 거의 동격, 요즘 거의 동격이더라고. 숨 막힙니다. 빨리 적고 지우겠습니다. 자, 주제문이에요. 이 문장 주제문이에요. 지워도 되죠? 그 다음 these behaviors. 그 다음 문장 또 중요한 수가 나오네. range from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range는 자동사로 범위가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수거입니다. 그럼 지금 from A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야? 다시 그룹에 받아들여지려는 행동들은 어디에서 어디의 범위에 이르니 그 정도로 다양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working harder in group setting. 세팅은 환경이란 뜻이야. 그룹의 환경에서 더 빡세게 일해요. 그 다음 어디에 이르기까지? conform to. 어디에 순응하니? 그룹의 인식들. 그룹의 인식들이 뭐냐면 우리 그룹, 이 그룹이 중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맞춘다라는 거야. 세 번째, or being more sensitive. 야, 이거 올로 연결되면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어? 그럼 결과적으로 그룹의 인식에 순응한다라는 것은 뭐랑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Being more sensitive to 어디에 민감해지는 거야? 남들에 관한 정보에 더 민감해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행동들은 다양하다. 여기에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 여기까지가 주제문이야. 끝났고요. 주제문 끝났고 뒤에는 예시인데 다음 문장 갈게요. 예를 들어 윌리엄스 앤 서머 이 두 사람은 발견했는데 여성들이 responded to ostracism 명사형입니다. 배제된 것에 반응했다. 뭐함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증진시킴으로써 on a subsequent group task 그 뒤에 나왔던 그룹의 일에서 자신들의 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응을 했다. 아까 맥락이랑 똑같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어떤 노력을 했죠?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은 관찰했다. 별거 없고요. ostracized individual 배제당했던 사람들이 were more likely 얘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likely to conform to까지를 동사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than others는 삽입된 거죠? than others는 삽입된 거고 타인들보다 be likely to conform 순응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는 뜻이잖아. 어디에? 남들의 의견. 남들의 의견에 순응하는 건 뭐랑 똑같니?
그룹의 인식에 맞추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 또 했다. 그 다음에 지우고 이제 두 문장 남았습니다. 원문에 이 글의 원문은 참고로 얘가 뒤에 있었어요. 참고로 원문은 여기 뒤에 있었습니다. EBS에 나온 원문은 여기 나왔죠. 원래 글은 thus 뒤에 나와요. 게다가 이 문장은 가공된 겁니다. In addition, 게다가 Gardner Pickett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구조야. 계속해서 부연인데 잘못 끊었다. 뭘 밝혀냈냐면 Individuals who experience social rejection 똑같은 얘기죠. 사회적으로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be more likely to remember 더 기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인데 that is consistent with one's motive. one's motive라고 하는 거는 그룹의 동기와 일관된 사회적으로 더 관련된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리 그룹의, 우리 기업의 창단일은, 우리 학원의 설립일은 이렇게 이 그룹의 동기와 일관된 더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룹의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까지 다 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 끝났어요. 좀만 힘내세요. 따라서 결론이야. 자, 지금까지 뭔가 소속되려는, 조직에 다시 소속되려는 그런 욕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belongingness라고 합니다.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소속감의 욕구. belongingness, needs까지 주어로 봐주세요. needs까지. 동사 아닙니다. needs는. 소속감의 욕구는 appear to guide the processing and retention of information. 이 부분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든 핵심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정보 처리와 정보 유지입니다. 정보 보유예요. 정보 가공과 정보 보유를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정보냐면요. 똑같은 얘기 또 나왔잖아. That is consistent with one's motive. 이거 뭐야? 그룹이죠. 그룹의 동기에 일치하는 정보를 더 처리하고 기억하려고 하도록 이끈다.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 하지 않았나? 지금 기업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한 달 동안 연수시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세뇌시킨다고 그랬잖아. 나중에는 종교가 된다고. 야, 우리 기업은 종교야. 하나님이야. 아, 저희 말 조심해야 되는데 기업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경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글의 구조 주제,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왜 안 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기술적 증거와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들 전부 다 공부하셔야 돼. 창의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복잡한 메커니즘 소개하고 있고, 행복과 스트레스의 차이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의 유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핵심 구문들은 다 시킬 거예요. 토요일날. 아, 이거 핵심 구문 써주세요. 핵심 구문 빠뜨렸다. 이 문장 핵심 구문이야. 자수의 표시 좀 해줘. 자수의 15강의 2번입니다. 15강의 2번에 이거 핵심 구문이야. 핵심 구문.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은 우리네의 스트레스를 주어 창의력을 감소시킨다는 건데 너무 뻔하다. 안 나온다. 자, 멍게 일분화된 생애 주기. 멍게가 요즘 핫한가요? 자, 이거는 읽어보시고요. 후광 효과. 너무 뻔하죠? 후광 효과가 뭐예요? 할로우 이펙트입니다. 할로우 이펙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후광 효과는 첫인상이 강렬할수록 그 첫인상에 맞추어 나머지 그 사람의 특성을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광 효과란 주제가 첫 번째 문장에 다 나오죠. 한 가지 특성으로 인해 다른 특성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다. 잘 읽어보시고요. 사회생활 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후광 효과. 처세술. 신학기에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신학기에 이제 사푸는 애들 있죠. 막 찍히고 선생님한테. 야, 선생님 첫 만남에서 이 친구 쓸만한데 이런 느낌 딱 주면은 그때부터 다른 특성들도 인지 편향이 기입돼서 이 친구가
뭘 내도 역시 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기부를 써주죠. 니네 이미 끝났어. 하지만 내가 얘기하자면 고3 아직 남았잖아. 가자마자 학종으로 갈 사람 혹시나 있으면 잘 보이셔야 되죠? 그걸 이제 원래 후광효과. 그래서 첫 한 달 잘하면 그 생기부가 잘 나오고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학교 생활했는데 학교 왜 이러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담임 선생님? 후광효과 때문이에요. 후광효과. 눈깔이 풀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3월달에 원래. 자, 그다음 5번 헬륨과 정수. 헬륨과 정수 안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핵심 구문만. 여러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저는 핵심 구문만 하겠습니다. 15강의 5번 같은 경우도. 자, 15강의 6번도 매한가지예요. 15강의 6번도 핵심 구문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강의 7번 액체의 등방성은 다음 시간부터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6강까지 다 해오셔야 되고 모의고사 풀어오세요. 오늘 수업 끝. 핵심 구문은 수업 나간 데까지만 지금